연구에서 나온 34세에서 한번 훅 간다. 그게 유의미한 것 같기는 하고 내년에 이제 불혹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30, 40대 하는 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 쓰고 싶은데 이거는 좀 이따 쓰려고요. 쓰고 싶은데 이거 너무 비싸. 그래서 지금은 저는 크림은 이거 안 쓰고 저 그거 쓰고 있어요. 그걸로 아직 충분한 것 같아요. 다만 화가 나. 추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추천하시는 분들도 이거 추천하면서 찔릴 것 같은데. 근데 실장이 끊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분들은 100% 알 거거든요. 도움 안 되니까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몇 살쯤에 확 늙는 게 나왔다. 그러니까 나도 그 기사 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만 관리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럼 난 34살까지 안 늙을 거니까 34살에 피부과 가가지고 송아지 한번 때려야지 뭐 이럴 거 아니잖아. 아니 뭐 그렇잖아요. 근데 논문에 우리 엔간한 거는 일상생활에 모두 있는 선크림도 그렇고 뭐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다 논문에 있어. 있는데 안 하잖아 어차피. 선크림도 뭐 피부암 걸린다 뭐다 해도 안 바르잖아. 시술 당연히 해주면 좋지, 좋은데 웬만하면 피부 때문에 시술로 병원에 오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부과에 오는 거? 그거는 저는 30대 이후부터 왔으면 좋겠고 20대는 아토피가 있다거나 피부가 진짜 너무 건조하신 분들 그래서 뭐 환절기마다 피부가 너무 붉어지고 예민해져서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피부과 오는 거 찬성해요. 스킨케어 이런 거 받으러. 나 오늘 아까도 있었어 참. 03년생이 몇 살이에요? 만 21살인가 그렇던데요. 엄청 어리잖아요. 근데 작년에 올리지오를 했다는 거예요. 올리지오는 우리 어머님들 고주파 리프팅 기계인데 주름 펴주는 기계인데 그거를 21살이 작년에 했으면 만 20살에 했다는 거잖아요. 화가 나. 왜 그 어린애한테 그거를 시키냐고. 그거는 1도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겠어요? 한참 피부가 예쁠 시기에. 그래서 일단은 나이대별로 스킨케어적으로 필요한 거 오늘 설명드리고 시술 진짜 하면은 좋은 거? 노화를 기준으로. 먼저 20대. 20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애기부터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선크림. 1번. 또 선크림 강조해요. 선크림 꼭 발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 순수 비타민C. 근데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그 C 페룰릭 스킨 스티컬제 그거를 바를 필요는 없고 20대는. 더 저렴한 애들이 있어요. 뭐 3만원대, 5만원대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같이 20대 때부터 발라주면 나중에 점점 생길 색소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20대에도 햇빛 안 받는 건 아니니까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화되는 거 늦출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보습제. 보습제 꼭 잘 챙겨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20대에 막 성인 여드름 나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드름이 난다고 해서 뭐 화장품 다이어트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보습제를 안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정말 최악. 왜냐면 여드름이 특히 많이 나시는 분들은 피부 표면이 되게 예민해져 있고 상처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꼭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되고 보습제 중에서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요거 3가지 들어가 있는 애들. 레티놀은 바르면 안 되나요? 저도 모공이 고민이고 저도 늙기 싫어요. 20대들이 요즘 제일 늙기 싫어하더라고요. 30대, 40대보다 더더욱. 이유는 모르겠어. 20대들이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봐서 그런가? 20대들이 늙기 싫대요. 그래 당연히 늙기 싫겠지. 하지만 레티놀을 뭐 20대부터 막 퍼센트 높은 거 0.01짜리도 있고 뭐 0.05짜리도 있고 이렇게 작은 애들 있거든요. 함량 낮은 애들. 제일 함량 낮은 애들을 제일 고민인 부분 모공이 늘어지는 우리 나비존, 코, 미간이 있는 쪽 그런 부분만 소량씩 바르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막 퍼센트를 막 높여가가지고 얼굴 전체에 바르고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20대가 피부 시술을 뭔가 받는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피부 쪽으로는 그냥 진짜 간단한 스킨케어 정도? 재생관리, 수분관리 그다음에 뭐 LDM 많이 들어보셨죠? LDM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피부 깊숙이까지 우리가 화장품으로 해결되지 않는 화장품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앰플을 흡수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으면은 그거는 좋아요. 근데 제발 막 리프팅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인모드, 올리지오 저 그런 애들 좋아하거든요. 저도 올리지오 추천 많이 하고 슈링크 이런 거 많이 추천하고 울세라. 근데 진짜 제일 화날 때가 울세라를 20대 초반이 하고 왔을 때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그걸 결제하게 됐을까요?
그거는 100%예요. 저 여기 살이 싫어요. 뭐 이중턱 이런데 저 여기 얄쌍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거 꼭 해요. 이렇게 되고 싶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매출에 조금 이렇게 잠깐 눈 돌아간 실장님 아직 어리니까 여기에 울세라 한 200샷에서 300샷만 하시면 돼요. 울세라를 왜 하냐고 그 어린 친구한테 20대 초반이 진짜 그거는 괄사로 이렇게 해도 똑같은 효과 나타나요. 진짜로. 우리 괄사 인스타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 괄사로 이렇게 했더니 막 한쪽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울세라로 이렇게 얼굴에 열 줘가지고 일시적으로 수축시켜가지고 이렇게 얄쌍해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이 울세라 효과 금방 없어졌다. 아니, 울세라 효과를 볼 수 있는 나이대가 아닌데? 그거 조금 이상해. 20대 분들은 제발 울세라 하지 마세요. 갑자기. 아니 울세라 되게 좋은 기계거든요. 정말 최고의 기계인데 그거를 왜 20대에 하냐고. 도움 안 되니까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운동을 하세요. 모르나요? 그게 효과 없다는 걸? 이것도 다 SNS가 문제야.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저 20대 때만 해도 인스타 이런 게 막 유행하진 않았죠. 내 일상을 매일 공유하고 싸이월드나 했지. 그리고 어플이 문제예요. 보정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거의 여기 칼날처럼 턱 라인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무 예쁜 친구들이 사진 속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플루언서 분들 왔을 때 그렇게 턱이 칼날처럼 이렇게 베일 듯이 뾰족한 분들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뜻은 뭐야?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그런 시술들을 자꾸 하는 것 같아. 일시적으로 뭔가 쫙 올라붙은 그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굳이. 근데 그게 피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돈이 있으면 하는 건데 그게 도움이 안 되니까 굳이 추천을 안 하고 싶고 자꾸 어른이라고 하네. 그 추천하시는 분들도 이거 추천하면서 찔릴 것 같은데. 근데 실장이 끊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분들은 100% 알 거거든요. 시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30대 분들은 이제는 하기는 해야죠. 먼저 홈케어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아까 전에 20대 분들은 비타민C, 그 다음에 보습제, 선크림 이렇게 3가지 얘기했고 옵션으로 레티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 30대 분들은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나이아신아마이드. 이거는 제가 예전에 30대에 꼭 만나야 되는 성분 중에 하나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걔는 홍조에도 좋고 모공에도 좋고 미백에도 좋고 그 다음에 레티놀이랑 궁합이 되게 좋고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30대 분들은 사용을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30대 분들부터는 뭐 슈링크 한다, 울세라 한다고 해서 제가 막 화를 내지는 않고 하면 좋죠. 하면 좋고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막 1년에 몇 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다음에 이제 30대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베리에이션이 크다. 실제로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한 번씩 작년이랑 갑자기 너무 다른 노화가 진행된 친구들이 가끔 보여요. 그래서 그게 유의미한 것 같기는 하고 다만 그 연구 논문을 토대로 34세에 한번 훅 꺾인다고 했으니 나는 관리를 하나도 안 하다가 34세에 가서 갑자기 시술을 받겠다? 그거는 사실 조금 바보 같다? 제가 계속 또 설명드리지만 꾸준히 관리를 하다가 꾸준히 아무리 관리를 해도 노화는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늙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관리를 20대 때부터 열심히 했다고 해서 20대에 멈춰있는 건 아니고 우리 요즘엔 안티에이징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하지.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34세에 모두가 늙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32세에 늙는 친구 있을 거고 33세에 늙는 친구 있을 거고 30에 확 늙어 보이는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 부가적으로 있겠지만 그래서 그쯤 됐을 때 한 번씩 리프팅 시술들 받아주시면 좋다. 진단받고 40대는 이제 돈을 써야 하는 시기죠. 빠르면 30대 후반부터도 하면 좋고요. 요즘에 이제 콜라겐 시술들 콜라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병원들이 콜라겐 얘기를 하거든요. 먹는 콜라겐도 많이 나오고 근데 먹는 콜라겐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꽤 많아요. 근데 콜라겐 중에서도 저분자 콜라겐은 마음의 위안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도움되는 걸로 콜라겐을 드셔주시면 좋고 당연히 뭐 시술을 받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낫다. 그 다음에 콜라겐 시술 중에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이제 리프팅 레이저들의 모든 기전이 다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기전이에요. 그래서 내 얼굴에 맞는 기계를 찾아서 초음파를 할 수도 있겠고 고주파를 할 수도 있겠고, 요즘에 리프팅 기계 진짜 추전국 시대거든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기계를 찾아서 시술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받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더 개선하고 싶다, 너무 늙어버렸다, 또는 내가 극심한 다이어트를 했더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갑자기 너무 다 처졌다, 그러면은 좀 SOS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스컬트라, 주베룩 볼륨, 이렇게 콜라겐을 직접 생성해 줄 수 있는 물질들을 또 주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40대 분들은 이제 스킨케어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노화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술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30대에 제가 추천드렸던 모든 제품들 당연히 다 바르셔야 되고요. 제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게 이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은 점점 더 얇아지고 약해져요. 그래서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좋고, 제품 중에 하나는 이것도 스킨스티컬즈여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왜 추천을 드리냐면 여기에 심지어 그렇게 써있어. 트리플 리피드 리스토어라고 해가지고 2대 4대 2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라마이드 2, 콜레스테롤 4, 지방산 2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거. 그래서 얘네는 그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는 그거를 알고 2대 4대 2를 만든 거죠.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화장품 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다. 근데 이거를 꼭 바르실 필요는 없고, 장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크림들은 진짜 많아요. 요즘엔 배합비 아예 다 써있는 화장품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맞는 거 사셔서 쓰시면 좋고, 하나 조금 더 추가드리면 판테놀 성분 들어있는 게 장벽 강화에 되게 도움이 되니까 앰플로 사셔도 되고, 그게 들어있는 크림을 쓰셔도 되고, 앰플이 있으시면 크림에 섞어서 바르셔도 되고요. 아, 이거 얘기 안 했다. 이거 가져와 놓고. 매트릭실. 펩타이드. 근데 이 매트릭실 10% 들어있거든요. 10% 들어있는, 이거 심지어 저렴해요. 여기서 돈 받는 거고 광고도 아닌데 제가 써보니까 괜찮고, 이 매트릭실이 해주는 역할이 이제 주름 개선. 40대부터는 써주시면은 도움이 된다. 근데 뭐 30대부터 써도 되죠. 저는 이거 안 쓰다가 올해부터 이거는 쓰기 시작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저는 이마 보톡스를 맞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맞고 있어. 얘 때문인가? 그 이후에는 40대 이후에는 더 빡세게 해야죠. 그때는 뭐 더 추가할 거는 없지만, 당연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냥 기본적으로 노화에 진행이 되면 피부가 자꾸 얇아지거든요. 피부가 자꾸 얇아진다는 거는 이게 종이장처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피부가 어릴 때면 이렇게 탱탱하고 두껍단 말이에요. 진피층도 그렇고. 근데 걔네가 이제 점점 콜라겐도 무너지고 수분도 빠지고 하면서 점점 얇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화장품으로는 조금 부족하긴 하죠. 근데 이제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그 시기가 좀 더 늦게 오실 거고, 수분 같은 경우는 조금씩 채워주는 시술들을 받으시면 좋고, 그래서 뜬 애들이 우리가 재생 많이 시켜주는 리쥬랑 같은 애들, 물광주사, 예전에 물광주사 한때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요즘에도 근데 물광주사는 찾으시는 분들 계세요. 물광주사가 말 그대로 그냥 히알루론산, 수분을 얼굴에 넣어주는 거. 그래서 수분이 우리가 자꾸 빠지고 콜라겐도 빠지고, 그러니까 장벽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의 도움도 물론 받지만, 무너진 거를 사실 화장품이 되돌리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근데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냥 살아도 되지. 난 자연주의다, 난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늙을란다, 그러면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은 되죠. 내년에 이제 불혹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30, 40대 하는 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20대에는 진짜 해본 거라고는 보톡스만 해본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주름 펴려고 보톡스 맞은 게 아니고, 여기 턱 근육이 커가지고 사각도 보톡스만 맞았고, 30대에 이제 들어와서 미용 시작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신기하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거는 해봤는데, 사실 게으른 편이라 지금도 시술 거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스컬트라 하려고 사실 약을 타놨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하려고요. 해받아서 그런가? 조금 늙은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해서 약간 시너지 올리려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불혹이니까 더 저는 자기 관리에 좀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화장품도 조금 더 비싼 거 이제 쓰려고.
그 지금 쓰시는 것도 되게 비싼 거죠? 그거 근데 제가 쓰는 거 중에 스킨 스티커즈만 비싸고 이것도 사실 쓰고 싶은데 이거는 좀 이따 쓰려고요. 저는 이거는 안 써요. 이거는 우리 병원에 지금 진열해 놓은 거 테스터 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좋다고 해서 쓰고 싶은데 이거 너무 비싸. 그래서 아직 이거 안 쓰려고. 이거는 내년에 쓰려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크림은 이거 안 쓰고 아비브 거 부활초 크림 저 그거 쓰고 있어요. 그걸로 아직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랑 호호바 오일 쓰고 나서 피부 진짜 안 땡기던데요. 속건조? 속건조 진짜 심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에어컨 계속 틀지 이제 에어컨 딱 뜨자마자 좀 있으면 히터 크기거든요. 춥다고. 그래서 이거 땡기는 거 그 느낌을 저는 미친 듯이 싫어해서 미스트도 병원에 막 3-4개씩 두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스트를 안 뿌리게 돼가지고 약간 오 이러면서 좋아요. 사세요. 사세요. 좋아요.